사람들의 집중력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큰 것은 독성 칵테일, 즉 우리들이 먹는 음식 속에 상당한 부분이 독성물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바바라 데미닉스라고 유명한 독성 물질에 대한 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내분비 학자인데요. 프랑스에서 가장 큰 CNSR이라고 하는 그런 연구소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염물질로 가득한 세상에서 탈출하는 방법. 이것이 오늘 얘기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부모님에게서 나에게 이르기까지 두 세대가 지나는 동안 인간 삶의 가장 기본 요소 중 하나, 바로 우리 몸의 연료인 음식에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내가 인터뷰한 전 세계의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허리둘레와 심장에 나쁘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지만 또 다른 핵심 영향, 즉 음식의 변화가 우리 집중력의 상당 부분을 앗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다들 등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요하나리가 여러 전문가들을 인터뷰하고 나온 결론이 우리의 집중력을 방해하는 음식에 크게 세 가지 영향을 준다고 말합니다. 독성물들이. 첫째, 식사가 집중력을 훼손하는 방식. 첫 번째는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가 식사가 집중력을 훼손하는 방식을 크게 세 가지로 설명했다. 첫 번째는 현재 우리가 먹는 식단이 에너지의 급상승과 급강하를 주기적으로 유발한다는 것이다. 데일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트윙크, 즉 스펀지 케이크 안에 크림을 넣은 미국 과자 이름이 트윙크인데, 트윙크를 먹으면 혈당이 치솟았다가 다시 급락한다고 말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우리 신체가 집중하는 데 영향을 끼치는데, 에너지가 급락하면 온전히 집중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제공할 수가 없다. 트윙크라는 음식은 그 사진에 보면 이런 겁니다. 전부 이렇잖아요.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그러나 오늘날 우리 대다수는 트윙키와 비슷한 음식을 먹으며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전형적인 패턴을 한번 보세요. 사람들은 아침에 시리얼 한 그릇이나 토스트 한 조각을 먹는다. 보통은 콘프로스트와 흰빵이다. 이 음식들에는 섬유질이 매우 적어서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는 포도당이 아주 빠른 속도로 방출된다. 그러면 혈당은 매우 빠르게 높아진다. 좋은 일이다. 약 20분 동안은 좋다. 그러다 혈당은 다시 급락하고, 그때가 되면 우리는 완전히 나가 떨어지면 머릿속이 뿌옇게 돼서 집중을 못하게 된다. 중요한 얘기야. 또 하나 마이크 폴라이라는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논피션 치과가 있는데, 자, 이 사람은 UC 버클리 대학원에서 과학 및 환경 저널리즘 교수입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책들이 번역돼 나왔어요. 음식에 대한 얘기를 주로 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 얘기를 들어봅시다. 식사가 집중력을 훼손하는 방식 두 번째가 있는데, 우리의 식단이 집중력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방식은 현재 우리 대다수가 먹는 음식에 뇌가 제대로 발달하고 기능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이 없다는 거다. 인류 역사에서 인간은 대체로 나이 조부모처럼 식사를 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요하나리 작가의 조부모입니다. 즉 인간은 신선한 음식을 먹었고 그 음식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 줄 알았다. 훌륭한 음식 전문 작가이자 내일에게 크나큰 영향을 미친 마이클 폴런, 아까 그 작가입니다. 마이클 폴런은 조부모와 나 사이에 두 세대가 지나가는 동안 식품 질이 심각하게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20세기 중반에 신선식품은 미리 조리된 가공식품으로 급속히 바뀌고 있다. 바로 우리 현실이죠. 우리가 이전에 먹던 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음식에 익숙해지는 동안 식품 산업은 점점 더 정교하게 우리의 원시적 혈액 중추를 겨냥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연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양의 설탕과 트랜스지방, 전례 없는 여러 새로운 발명품을 음식에 쏟아붓다. 오늘날 우리가 미국과 영국에서 우리가 먹는 음식 대부분은 초가공식품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마이클 폴란이 지적했듯이 자연에 있는 것과는 너무 동떨어진 원재료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힘든 식품이라는 뜻이다.
나는 뉴욕에서 영양정신의학의 선구자 중 한 명인 누럴 램즈와 만나 아침 식사를 했다. 이, 이 누럴 램즈라는 사람은 아주 젊은 학자인데 굉장히 그 스마트하고 인기 있는 음식 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그 영양정신의학, 노트리셔널 사이키아트리라고 굉장히 독보적인 영양 분야를 연구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말이야. 영양정신의학은 식사 방식과 정신적 문제의 연관성을 밝히는 새로운 분야다. 드루는 누군가가 이러한 통찰을 믿지 못하면 집중력이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는지 묻는다고 했다. 얘는 음식 섭취를 통해 만들어진다. 중요한 거예요. 둘 사이에는 근본적인 연관성이 있다. 그 음식과 뇌의 집중력 관계가 크다는 거예요. 그는 우리 뇌가 다양한 주요 영양소를 섭취해야만 성장하고 잘 기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사람, 드로렘즈라는 사람인데, 그 콜롬비아 대학의 그 조교수 젊은 분이에요. 그는 뉴욕시에서 브레인 푸드 클리닉을 설립해서 우울증, 불안 및 정서적 웰빙 문제에서 치료와 상담을 했다. 그러니까 수백 명을 실질적으로 치유한 거예요, 이 학자. 세 번째 방식은 식사가 집중력을 훼손하는 방식 세 번째. 세 번째 이유는 앞의 두 가지와 다르다. 현재 식단은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하게만 한 것이 아니라 뇌에 거의 마약처럼 작용하는 듯 보이는 화학물질을 많이 함유하고 또 우리가 먹는 음식에 술과 같은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바바라 데미닉스라고 어느 유명한 교수는 내게 이렇게 설명해요. 삶의 모든 단계에서 다양한 형태의 오염물질이 우리 집중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것이 ADHD를 비롯한 신경 발달 장애가 전반에 걸쳐 크게 증가하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다. ADHD라는 그 아주 그 불안하게 막 돌아다니는 그런 장애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 우리가 너무 많은 오염물질에 둘러싸여 있어서 오늘날에는 정상인의 뇌를 가질 방법이 없다. 지하철에서 털을 따고 가끔 이런 사람이 보여요. 그럼 부모가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이게 부모 잘못이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런 원인은 아주 없지도 않겠지만 거의 그건 드물고 음식이 아주 큰 영향을 갖고 있다. 이런 연구를 한 거예요. 문제의 원인을 개개인에게 돌렸을 때 자기 행동을 고쳐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했을 때 문제는 더 악화되기만 한다. 그래서 조사를 계속했다. 무엇이 이 문제를 끝냈지? 그리고 해결책은 딱 하나. 오로지 단 하나였음을 알게 됐다. 이 문제는 평범한 시민들이 과학적 증거를 알고 나서 힘을 합쳐서 이러한 물건들을 만들어내는 기업들이 납중독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법을 바꾸라고 정부에게 요구했을 때 해결되었다. 그러니까 외국의 학자들, 공부를 많이 하는 학자들은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처럼 입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인문학적인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연구를 하다 보면 나중에 그 결과가 나왔을 때 온 세상의 모든 큰 문제, 사회적인 큰 문제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이제 독성 칵테일, 톡식 칵테일이라는 글을 쓴이 데미닉스도 이런 학자였던 거예요. 그런 머리가 좋고 뭐 연구 방법도 좋고 프랑스에 얼마나 그 큰 세계적인 연구소가 있습니까? 이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면서 결론을 해결책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이 톡신 칵테일 우리나라에 지금 번역이 안 됐어요. 그 나이가 많아요. 거의 내 또래 갖고 온 학자인데 바바라 데미닉스 또 캐나다에서 대학을 박사를 땄지만은 영국에서도 공부했고 프랑스에서도 공부했고 미국에서도 공부했고 이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공부를 하더라고. 근데 현재 파리에 있는 국립자연사박물관에서 CNRS 연구팀의 리더가 됐다. 이게 사람들은 이거를 보면 몰라요. 이 소위 이거 파리에 있는 국립자연사박물관이라는 거 우리 사진에 보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거대한 우리나라에 있는 자연사박물관과 비교가 안 되게 거대한 박물관이 그리고
왼쪽에 있는 사진은 CNRS라는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말이에요. 예산이 한 몇 조가 돼요. 이런 연구센터예요. 이 국립자연스박물관에 거기서 팀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CNRS의 연구를 맡아가지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연구예요. 그러니까 이 소위 CNRS라는 거는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원인데 프랑스 정부 출연 연구기관 약 33유로 예산과 3만 2천 명의 연구원이 스텝을 두고 있는 유럽 최대 규모의 응용 연구도 아니고 기초과학 연구기관인데 이 연구에서 여기서다 못하니까는 이거를 파리 국립자연사박물관 거기에 연구하면서 연구를 한 거예요. 2016년에 그녀는 100명 이상의 다른 과학자들과 함께 르몽드의 의견 칼럼을 공동으로 게재했는데 그 칼럼에서 EU와 국제사회가 내분비 결혼 화학물질에 맞서 행동할 걸 요청했다. 이게 학자란 말이에요. 학자인데 르몽드의 그런 잡지에 의견 칼럼을 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또 이런 책들을 쓰고 이 바르바르는 거의 20년간 발달신경 독성 시험을 실시해왔다. 유럽 의회의 의뢰를 받아 이 문제에 대한 대규모 연구를 진행했고 그 많은 연구 프로젝트를 조직했다. 이러한 연구 과정에서 그를 특히 걱정하게 만든 부분이 하나 있다. 아기가 잉태된 바로 그 순간부터 발달의 호르몬의 영향을 받으며 이 호르몬이 초기의 발달을 조절한다고 설명해. 그래서 그는 화학물질이 이러한 내분비 신호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최근에 먹는 그런 많은 음식물들에 나오는 음식물들에서 이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그런 물질들을 많이 발견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독성, 화학물질을 많이 발견한 거예요. 바르바르 데미닉스는 오염물질로 가득한 풍경 속에서 개인적으로 오염물질을 피하려 하는 것은 헛수고다라고 말해요. 물론 유기농 음식을 우리가 먹을 수는 있다. 집에서 가능한 한 자주 환기를 할 수도 있다. 또 식으로 살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내분비 결합물들과 관련해서는 탈출구가 없다. 탈출은 불가능하다. 개개인의 수준에서는 여기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음식이 애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전부 다 우리 신경을 자극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방법, 그런 걸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어떻게 탈출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 각자가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변화해야 하지만 그보다는 배후에 더 거대한 세력과 맞설 필요가 있다. 오늘날 트리스탄이 내게 가르쳐 준 것처럼 이 트리스탄이라는 사람은 소위 이 스마트폰을 또 우리가 여러 가지 PC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에 대해 연구하는 학자에게 활동가예요. 연구가고 우리가 핸드폰을 내려놓으려 할 때마다 화면 너머에서 엔지니어 천여 명이 우리가 다시 핸드폰을 집어들게 만들고 최선을 다하듯이 우리가 가공식품을 포기하려고 할 때마다 전문 마케터로 이루어진 팀이 TV에서 스마트폰에서 우리가 다짐을 깨고 다시 돌아오게 만들려고 최선을 다. 이들은 우리가 의식하기 훨씬 전부터 사람들이 건강하지 않는 음식에 긍정적으로 되도록 작업을 합니다. 여기에 어떻게 저항을 하냐 이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야. 스마트폰 중독하는 거나 이, 이 독성 물질에 우리가 저항하지 않게 어떻도록 하는 방법은 똑같은 거야. 결론적으로 화학물질을 대항하는 우리의 깨어있는 시민들의 반응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해요. 현재가 우리가 택해야 할 두 가지 방식이 있다. 먼저 우리는 새로 등장한 화학물질에 새로운 접근법을 취해야 된다. 우리로서는 현재 연구원 이용으로 유해성이 입증되기 전까지는 모든 화학물질은 무해한 것으로 가져진다. 그렇게 새로운 화학물질을 함유한 새로운 제품을 시장에 내놓고 싶을 때 우리는 원하는 화학물질은 모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뒤이은 몇 년간 자금이 부족한 과학자들이 힘겹게 그 물질의 안전성을 파악해야 된다. 얼마나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둘째는 널리 사용되고 있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도 이런 시험을 거쳐야 되며 이 연구는 관련 산업의 또 자금 지원을 받지 않는 과학자들을 수용이 됩니다. 만약 어떤 물질이 유용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우리가 시민으로 협력해 오늘 나비 들어가듯이 사용 금지를 요구해요. 이 나비라는 건 뭐냐면 자동차에 그 나비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해롭다는 걸 발견해서 영국의 한 시민이 평범한 시민이 활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에 납을 아주 조금만 집어넣게 합니다. 바바라 데메닉스는 내가 딱 잘라 말했다. 이 네 개를 의원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물질들을 규제해야 합니다. 바바라 데메닉스가 한 말을 떠올렸다. 오늘날에는 정상적인 뇌를 가질 방법이 없습니다. 어쩌면 100년 뒤에 인류가 과거를 돌아보고 우리가 집중을 힘겨워한 이유를 물으며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뇌에 염증을 일으키고 집중력을 파괴하는 오염원과 화학물질에 들렸어요. 살았어. 참 이게 심각한 말입니다. 우리는 BPA와 PCBS에 노출된 채 걸어다녀 금속을 들여마셨지. 당시 과학자들은 이 물질들이 사람들의 뇌와 집중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았어. 집중이 다 안 된다고 놀랄 게 있어? 미래 인류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난 뒤 우리 뇌를 보호하기 위해 힘을 합쳤는지 아니면 오염물질이 계속 우리 집중력을 파괴하게 내버려뒀는지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돈 버는 것도 중요해. 아파트 20억이 30억이 되고 50억이 되고 이런 거 중요한데 그게 우리 인류를 파멸시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을 이용하고 이런 운동에 자금을 내고 이런 운동에 시민 운동에 협력하고 이런 시민이 되게 되지 않겠어요? 눈만 뜨면 아파트 오르는데 신경을 쓰는 사람, 또 정부에서 어떤 뭐 한가닥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우리가 좀 반성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동차 엔진에 샴푸를 넣는다면 엔진이 고장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인류는 인간의 연료로 쓰였던 것과는 매우 동떨어진 음식을 매일 자기 몸에 밀어넣고 있다. 오염물질을 몸에 잔뜩 밀어넣는다면 집중력도 당연하게 영향을 받는다.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은 이런 물질의 출현에 매섭게 저항해야 된다. 이게 오늘 얘기의 결론입니다. 제가 그동안 그 요한아리의 여러 가지 책을 그동안 쭉 얘기를 해왔습니다. 이게 이 강의를 지금 12번째였는데 앞으로 한 3번 정도 남았는데 잘 들어보시고 우리 삶에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